네, 안녕하세요. 게임기획자입니다. 오늘은 또 이 란도노티카라고 하는 앱이 제 유튜브 영상에 추천 영상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고 좀 흥미가 생겨서 요거 참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란도노티카와 게임 개발의 관련성, 연관성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란도노티카라는 건 앱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모험 앱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체크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고 싶은지, 뭐 위험한 장소인지, 뭐 비밀스러운 장소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선택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맵에 위치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곳에 찾아가는 모험 앱입니다. 그래서 뭐 별다를 거 없는 내용인데, 이번 5월 정도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애틀에서 어떤 이제 친구가 이 앱을 사용해서 알려주는 장소로 가는 과정을 틱톡에 올리게 됐는데, 여기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저 일부러 좀 해상도 낮은 걸 가져왔는데, 가방 같은 걸 발견해서 이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걸 열어봤어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유기된 그 시신이 두 구가 발견이 되어서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틱톡에 영상이 쭉 올라가면서 엄청난 조회수를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란도노티카가 알려주는 데로 갔더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뭐 누구를 만났어요. 막 이런 기괴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게 되고요. 저는 처음에 이 뉴스가, 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이 뉴스가 페이크 뉴스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거 분명 가짜 뉴스다. 그래서 구글링을 한창 해봤는데 실제로 이 시신들의 신상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상한데, 이거 분명히 마케팅을 위한 페이크 뉴스인데, 이거 이상한데 하다가 이거는 이제 저는 사실이다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어떤 뭐 소리를 들었다, 뭐 어떤 누구를 만났다, 이런 기괴한 이야기들 많은데, 저는 이거는 페이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이 저는 이제 재밌어서, 이런 트렌드가 생겼을 때 검색하기 좋은 게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구글에서 이제 구글 트렌드를 치면 이런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란도노티카를 넣고 미국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예전에는 이제 없었어요. 이게 출시가 2020년 2월인가 출시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인데 없다가 이제 요 사건, 시애틀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이 순간부터 해서 조회수가 쫙 올라갑니다. 상위권을 찍고 이제는 쭉 내려와서 이제는 좀 시들시들해진 상황인데요. 한국도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인데요.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왔다. 제가 이제 이 앱을 알게 된 시기가 이때였거든요. 이때가 추석쯤이었는데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 어떤 유행 같은 게 있을 때 이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상황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미국이랑 대한민국 말고 뭐 다른 러시아나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미국이랑 비슷합니다. 이제 이때가 정점이었고요. 쭉 내려와서 이제는 별로 유행하지 않는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때 많이 올라가는 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 그 유튜버 분들이 뭐 추석이고 연휴고 하니까 이때 영상을 좀 많이 올리신 것 같고요. 또 앱을 써보기에 좋은 시기잖아요. 여행을 가야 되거든요. 이 앱은요. 사용하면은 이제 그 장소에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한국은 이때 좀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쭉 내려와서 다른 나라처럼 아마 바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앱에 어떤 신비한 기능이나 능력은 없거든요. 네, 그냥 이런 유행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란도노티카를 가지고서 어쨌든 이게 출시되고 나서 틱톡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조회수가 뭐 1000만 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앱이기 때문에 요거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게임 개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특성을 이용하거든요. 그것들을 비교해서 이 앱의 기획 의도를 이제 역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도로티카와 되게 비슷한, 이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쵸? 이거랑 비슷한 앱이 사실 되게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포켓몬고죠. 네. 포켓몬고도 나왔을 때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이 앱의 특징도 뭡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몬스터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세계적인 명소라든지 뭐 화산 지역에 가면 뭐 전설 포켓몬이 있어. 그래서 뭐 화산 지역에 뭐 가는 뭐 그런 여정을 한 영상들도 예전에 있었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앱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또 증강현실 게임, 그래서 ARG라고도 붙여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현실 위에다가 게임을 덮어 씌우는 거죠. 이 란도니카도 뭐 이 지점에 뭐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지만, 이 위치는 현실의 위치잖아요. 게임상의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위치에 게임을 덮어 씌워서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포켓몬고도 사실 뭐 강가에 산책 다니던 그냥 강가인데, 여기에 어떤 뭐 수상 포켓몬이 등장한다 라고 알려지면 이곳이 특별한 장소로 바뀌는 거죠. 네. 요게 앞으로 되게 성공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AR이라든지 뭐 VR 같은 개념들이 지금은 게임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보다는 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더 유망하지, 게임에는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도 나중에 좀 더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 특징을 분석해 보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게 4단계가 있어요.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들 얘기하다가 그게 뭐야? 그랬을 때 몰라. 몰라? 그게 뭐 누구를 만난 거야? 어떻게 몰라. 그러면요, 응 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냥 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요, 전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에서 보면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되냐, 그쵸? 무슨 이야기냐, 이걸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없는 것은 심이 없어요. 이야기가 일단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자발적 요소라고 제가 썼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운동하는 거, 쇠질이라고 하죠. 저도 쇠질을 좋아하는데,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쇠질을 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거랑 행위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시멘트 포대를 등에 올려놓고 올라가는 거나, 그 무거운 가벨을 올려놓고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나, 행위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와, 저분 헬스하네 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내가 내 몸을 무겁게 단련하는 고통이지만 즐거움인 거고, 이것은 너무 힘든 노동이죠. 이 두 개가 달라지는 이유는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이분들도 내가 딱히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집에 건물이 한 채 있어요. 수익이 잘 나와. 그리고 할 일 없어서 나와서 일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공사장에서도 쉬엄쉬엄 오늘 하늘 참 이쁘네, 오늘 내가 이거 날르면 오늘 하체 운동 끝, 뭐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하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헬스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 스쿼트 1000개 못하면 집에 못 가. 그리고 다음 날에는 뭐 런지를 몇 분 동안 해야 되노. 이렇게 목표, 어떤 자발적이지 않은 거죠. 너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예를 들어서 너 큰일 나. 너 해고당해. 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때부터 운동이 아니죠. 이건 생존에 해당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만들어질 때도요,
자발적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게임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의미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게임의 원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면을 쓴다, 뭐 페르소나라는,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가면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혹시 어린 아이들이 게임, 그러니까 노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면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야 나는 해적 선장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앞으로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롤 플레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봤을 때 얘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신나가지고 들썩들썩 거리는 건데, 이 아이의 입장에선 자기가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으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한다, 내가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페르소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롤을 할 때 티모를 한다든지, 뭐 티모같이 막 행동도 하고 티모 모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을 씁니다. 내가 만약에 뭐 페이데이처럼 강도예요. 예를 들어서 컨셉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강도면 강도의 탈을 써서 나는 무자비하고 돈을 뺏고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야 이것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되게 무미건조해요. 그러니까 즐기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제가 나중에 영화와 게임에 대한 비교 영상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영화 배우들도 이 가면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기를 보면 되게 가볍고요. 이거에 정말 몰입된 사람들의 연기를 보면 관객들이 빠져들죠. 그 사람의 연기력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할 때 배가 되는, 그러니까 몰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마지막으로 확장성. 이런 이야기들이 잘 연결되었으면 결국에는 전파가 돼야 돼요. 나만 알고 있는 거라면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냥 끝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전파가 되어서 다시 어디로 가야죠? 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서 이것이 다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이걸 해봐서 의미가 부여되고 다시 확장되고,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트렌드가 생기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게임 해봐 재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 네 가지를 가지고서 란도노티카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한번 다시 살펴보고 오늘 마칠게요. 자, 우선은 이야기. 어떤 소녀가 란도노티카 맵에 나오는 지역에 갔더니 뭔가 정말 발견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것이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 뉴스가 기사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발적인 요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란도노티카를 쳐보시면 유튜버 분들이 찾아가는 경우를 영상으로 올린 것들이 꽤 많아요. 보시면요, 어떤 뭐 산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영상도 있고요. 뭐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쨌든 찾아가야 됩니다. 이곳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멀리 찍어주면 거기까지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이 앱을 이제 딱 켰어요. 어디를 가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란도노티카가 이제 유행하고 나서 미국 이제 전문가들은 이걸 사용하는 유저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앱을 써서 갔더니 나 신기한 경험을 했어 라는 것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건데, 그러려니까 약간 으쓱한데, 아무도 없는 곳, 그런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발생돼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찾아가는 거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비용을 감수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곳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갔더니 아무 일도 없네 하면은 끝나요.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에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찾아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조용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갔더니 뭐가 있었고, 이것이 어떤 뭐 누군가가 남겨놓은 무엇인데 여기에 다시 오라고 쓰여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계속.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떤 형체를 봤는데 내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살해당한 누군가 있었었더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내가 했던 행동이 스스로 즐기는 거죠. 난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의미를 부여하고요. 이것이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규 업데이트, 신규 직업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요, 트렌드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 하죠? 이 스킬 뭐 오버밸런스야. 신규 캐릭터 그 망이야. 걔 좀 별로더라고. 뭐 데미지도 안 나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인기가 끝나면 쭉 내려옵니다, 다시. 그쵸? 쭉 내려와서 다시 게임 개발자들은 이것을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또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다른 직업이 또 나왔대. 다른 보스도 나왔대. 이런 식으로. 전파력이 끝나지 않도록 계속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을 때 란도노티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 플랫폼 자체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사건처럼 실제 사건과 관련된 있는 것도 실제로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건 페이크라고 보지만 이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랜덤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 플랫폼에서 계속 모든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신비한 현상을 겪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맵의 특성은. 왜냐하면 이 앱은 지도에서 난수를 이용해서 외곽 지역에다가 위치를 찍어주는 역할이 최선인데요. 물론 이 앱에서는 그런 어떤 심 같은 걸 이용해서 찾아낸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 이제 이 앱을 가지고서 영감을 받은 다른 개발자들이 다른 요소를 가지고 비슷한 앱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저는 이 앱의 수명은 이제 거의 끝났을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은 이 란도노티카 앱이 게임으로 봤을 때 어떤 요소와 어떤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게임도 이거랑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것도 다음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게임도 여러 종류가 있죠. 콘솔 게임이 있고요, 모바일 게임이 있고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각각 게임마다 이 이야기를 의미를 부여해서 확장을 가져가는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